2023년 10월 17일 새벽 3시 42분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93세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순자. 이름도 얼굴도 삶도 누구 하나 기억하지 않을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낡은 가방 하나가 70년 동안 숨겨졌던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 신림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 5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겨울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0년을 옆집에 살았던 이웃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조용하셨어요. 10년을 옆집에 살았는데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냥 고개만 까딱하시고 눈빛이 참 슬퍼 보였어요. 항상 같은 옷만 입으셨답니다. 검은색 점퍼에 회색 바지, 여름에도 겨울에도. 친구도 없으시고 가족도 없으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박순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한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할머니는 정확히 20만 원을 인출해 어딘가로 송금하셨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누구한테 돈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빚 갚는 거야.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월 수입은 기초연금 30만 원, 그리고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해서 버는 40만 원, 합쳐서 7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을 송금하면 남는 건 고작 20만 원. 하루 7천 원으로 생활하셨던 겁니다. 2023년 8월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방에서 혼자 쓰러져 계신 걸 집주인이 발견했습니다. 월세가 밀려서 확인하러 갔다가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119에 신고했죠. 뇌졸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할머니를 돌본 건 병원 사회복지사 김민지 씨였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으셨거든요. 면회 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가 있었답니다. 김민지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메리를 찾아줘. 그러고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김민지 씨는 메리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메리, 그 이름이 모든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장례는 무연고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 단칸방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너무 쓸쓸했어요. 짐이라고는 옷 몇 벌, 낡은 이불,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 담요로 덮여있던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 가방. 처음엔 그냥 오래된 가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가 들었나 싶어서 열었는데 편지가,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불명 반송, 수신인 주소는 모두 같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크 스트리트 247번지 제임스 윌리엄스. 그리고 편지들 사이에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1953년 4월 서울.
한복을 입은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과 미군 군복을 입은 백인 남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팔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4월 12일 서울 명동 제임스와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 메리. 그 순간 알았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찾으셨던 그 메리가 사진 속 아기라는 걸. 김민지 씨는 편지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195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4년 3월 5일 사랑하는 제임스에게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간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메리는 이제 돌이 지났답니다. 당신을 꼭 닮았어요. 눈이 초록빛이 돌고 머리카락은 갈색이에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메리가 얼마나 예쁜데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꼭 돌아오겠다고. 우리를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나는 기다릴게요. 평생을 기다려도 괜찮아요. 당신과 메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메리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제임스. 당신의 순자 올림. 이 편지를 읽을 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1954년, 1955년, 1956년. 처음엔 희망으로 가득했던 편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1955년 8월 20일. 제임스? 답장이 없네요.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당신이 나를 잊은 건 아니겠죠? 메리는 이제 3살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놀려요. 미국놈 자식, 튀기라고. 돌을 던지기도 해요. 메리가 울면서 집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는 메리가 너무 힘들어해요. 한국 전쟁 직후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은 약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의 수치로 여겨졌고 극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내거나 미국으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6년의 편지입니다. 1956년 12월 3일. 제임스, 당신은 정말 오지 않는 건가요? 나는 일을 3개나 해요. 미군 부대 세탁소, 식당 설거지, 밤에는 양말 공장. 메리에게 밥이라도 먹이려고.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워요. 양공주라고, 미군 창녀라고 수군거려요. 제임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메리만큼은 지켜야 해요. 어떻게든. 1958년 11월 15일. 이 편지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제임스, 나는 오늘 메리를 보냈어요. 보육원에. 메리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나 버리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어요. 메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내게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교도 보내지 못했어. 보육원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거야. 친구들도 생길 거고. 제임스, 당신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도 어쩔 수 없었겠죠.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메리만큼은 꼭 찾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958년 이후에도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라고 했지만 박순자는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1959년, 1960년, 1970년, 1980년, 2020년까지 무려 66년 동안 매년 4월 12일 그들이 만난 날마다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김민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윌리엄스를 찾아야겠다고. 처음엔 살아계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70년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었어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247 오크 스트리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놀랍게도 그 주소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2층짜리 빅토리아 양식 주택이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민 제니퍼 박 씨가 증언합니다. 이메일을 받고 너무 놀랐어요. 70년 전 이야기라니. 제가 직접 그 주소로 가봤어요. 집에는 80대 백인 여성이 살고 계셨어요. 제임스 윌리엄스의 조카딸이었어요. 제니퍼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임스 윌리엄스는 1953년 9월에 세상을 떠났대요. 네, 1953년이요? 그럼,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단 3개월 만에 1953년 9월 23일 제임스 윌리엄스 일병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25세. 그는 박순자에게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조카딸분이 말씀하시길 제임스 삼촌은 죽기 직전까지 한국 이야기만 하셨대요. 돌아가야 한다. 순자와 아기를 데려와야 한다고. 그럼 할머니는 70년 동안 이미 돌아가신 분을 기다린 거예요? 네. 박순자 할머니는 70년 동안 죽은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배신한 줄 알고 미워하면서도 계속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던 상자가 있었어요. 그걸 열었는데 편지가 있었어요. 50통이 넘는 편지가 모두 박순자 양 서울,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발송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제임스가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제임스도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1953년 6월 15일 사랑하는 순자에게 나는 매일 당신을 생각합니다. 메리를 생각합니다. 이민국 서류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953년 7월 22일 순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올해 안에 당신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1953년 9월 10일 순자,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당신을 내 아내로, 메리를 내 딸로. 이 편지는 제임스가 사망하기 13일 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해요, 순자. 기다려주세요. 당신에게 돌아갈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순자 할머니가 70년 동안 매달 보냈던 그 2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할머니 통장을 확인했을 때 수신자 이름이 홀트 아동 복지회였어요. 홀트 아동 복지회.
한국 전쟁 직후 설립된 입양기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1985년부터 저희에게 매달 기부를 하셨어요. 처음엔 5만 원, 나중엔 20만 원, 40년 가까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기부하실 때마다 메모를 남기셨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리박을 찾아주세요. 1952년생, 1958년 서울 명동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갔을 가능성 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내용을 계속 쓰셨어요.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라고. 박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김민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DNA를 국제 입양인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겁니다.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70년이나 지났는데 딸분이 살아계실 확률도 낮고 설령 살아계셔도 DNA 검사를 했을 확률은 2024년 1월 8일 등록한 지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칭 결과가 나왔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99.98% 일치. 모녀관계 확실. 이름 메리 킴 윌리엄스. 나이 71세. 거주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메리를 찾았다고. 정말로 찾았다고. 김민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를 찾으셨나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었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당신을 찾으셨어요.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할머니는 40년 동안 당신을 찾기 위해 매달 기부하셨어요. 당신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기를. 메리 킴 윌리엄스. 그녀는 1955년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평생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항상 공허했어요.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20년 전부터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도 5번이나 왔어요. 하지만 기록이 없었어요. 이름도 주소도.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그러셨다는 걸.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 양부모님 성이 윌리엄즈예요. 제임스 윌리엄스의 동생 부부가 저를 입양하신 거예요.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삼촌이 한국에 딸을 두고 왔다. 내가 그 아이일 수도 있다고. 제임스의 동생은 형의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메리를 입양하게 된 겁니다. 2024년 4월 12일 메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71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그날은 1953년 4월 12일 그녀의 부모님이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메리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시립추모공원.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는 편지 봉투들을 꺼내 무덤 앞에 놓습니다. 엄마가 쓴 편지들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쓴 편지도요. 그리고 제임스의 사진을 무덤 옆에 세웁니다. 엄마,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대요.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엄마를 생각했대요. 무덤 앞에는 이제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박순자, 제임스, 메리. 70년 만에 세 가족이 함께했습니다.